안녕하세요. 아빈니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내년에 있을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쉽지가 않네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개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이제 쏟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조금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 조금 부지런히 다양한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로 다가왔어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조금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위빙을 뭘 만들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네. 산타 오너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산타클로스고요. 요즘에 산타클로스가 그 자가격리 때문에 제 날짜에 못 온다고 되게 그런 우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이렇게 귀여운 약간 요정 같기도 하고 산타클로스 오너먼트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산타클로스 오너먼트 만들기를 할 건데요. 바로 요 핸디룸으로 만들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제작한 틀인데 그때 위빙틀 사용기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죠. 네, 이거 제가 지금 마침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아직 수량 여유 있게 남아 있으니까 블로그 통해서 한번 둘러봐 주세요. 네, 오늘 이 핸디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여운 산타클로스 오너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하얀색 나이실로 쓸 수 있는 면사. 이 핸디룸 같은 경우는 면사가 가장 적당한 굵기가 12합이에요. 12합 면사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핸디룸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날실을 사용해 주도록 나온 틀이거든요. 그래서 18합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이렇게 잘 안 이렇게 껴질 거예요. 그래서 12합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12합 면사 준비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울실. 조금 뭐 면사도 상관없긴 하지만 계절이 우리 겨울이니까 조금 포근한 계절감을 주기 위해서 울실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실이든 상관없어요. 집에 갖고 계신 빨간색 울실 있으시면은 네, 이 정도 굵기 되는 거. 네, 이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까만색 실은 아주 조금 필요해요. 이걸로 까만색으로 한 3줄 정도만 짤 거라서 아주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스킨톤이랑 좀 비슷한 최대한 우리 얼굴색이라고 할 수 있는 색깔의 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잘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뭐 꼭 살색? 네, 스킨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이보리 톤이나 약간 핑크빛이나 그런 색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이보리 톤의 색깔을 준비해 주세요. 이것도 울실이에요. 그리고 하얀색 실. 이 하얀색 실은 이제 산타의 수염을 표현해 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산타의 하얀색 수염을 표현해줄 하얀색 울실이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두꺼운 울실이에요. 굵은 울실. 이거랑 굵기 차이 보이시죠? 네, 조금 굵은 실이 필요한데, 만약에 굵은 실이 없어요 하면은 만약에 이 정도 굵기에 내가 하얀 울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좀 뭉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뭉쳐서 조금 굵게 만들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갖고 계신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재료는 이렇게고, 가위, 크로바 가위,
잘 쓰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핸디룸, 그리고 핸디룸에 같이 들어가는 핸디룸 키트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 콤브. 이 콤브는 제가 고양이 손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브 목걸이로 이렇게 해서 목에 걸어 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빗어내릴 수 있도록 콤브 필요하고요. 그리고 돗바늘 필요해요. 네, 이것도 핸디룸 키트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나무 돗바늘이에요. 그리고 이 돗바늘이랑 또 이 쇠 돗바늘 있죠? 얇은 돗바늘. 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핸디룸이 없어요 하면은 제가 추천해드린 독일제 위빙 틀도 괜찮고요. 아니면 못 박힌 틀도 상관없고요. 갖고 계신 위빙 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위빙 틀마다 홈이 파여진 간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차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을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홈 굵기의 차이, 넓이의 차이가 난다면은 산타 요정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같이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핸디룸으로 만드는 산타클로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를 걸어볼 건데 직물이 이렇게 틀 중앙에 오게 하는 게 좋으니까 보시면은 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번째 홈에다가 날씨를 이렇게 걸고 2번 묶어줄게요. 한 번 묶고 2번 묶고 2번 묶어준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6번째 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홈에 끼워주고 뒤로 돌려서 뒷부분 보게 되면 뒤에까지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죠. 여기를 잡고 그 다음 옆에 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려서 위에 그 다음 번째 홈에다가 걸고 또 뒤로 돌린 다음에 여기 잡고 옆에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도 뒤에 홈까지 잡고 걸고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몇 줄이 걸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줄이 걸렸어요. 자, 이제 총 14줄을 걸어볼게요. 한번 세어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줄 걸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도 처음처럼 똑같이 이렇게 묶어줄 건데 보시면은 묶을 정도의 여유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줄하고 이렇게 한 번 묶고 2번 묶어주면 되는데 핸디룸은 마지막에 이렇게 묶지 않아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은 여기 남아있는 홈 있죠. 남아있는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반드시 이렇게 좀 되돌아가 주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걸어만 줘도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까지 더 팽팽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고요. 핸디룸을 사용하시다가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은 다른 위빙틀을 쓰시다가 마지막 줄과 처음 줄이 이렇게 묶은 줄들이 조금 느슨해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묶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처음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묶지 말고 걸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매듭을 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더 좋을 거라는 거, 네, 그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나이실이 14줄 다 걸렸어요. 그럼 이제 산타클로스 보게 되면 처음에 수막 매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핸디룸 사용법 영상 보시면은 수막으로 처음에 매듭을 져서 마감을 먼저 해주죠. 그 수막 기법을 이용해서 매듭을 지어볼게요. 자, 수막 기법은 이 아까 날실 걸었던 면사를 이용해서 지어줄 건데 수막 매듭은 이 걸려있는 날실 면적의 5배로 이 날실을 잘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5배. 네, 5배 정도 잘라야 여유 있게 수막 매듭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끝과 끝을 마주 잡고 고리가 생기죠. 이렇게 끝과 끝을 마주 잡으면 고리를 위로 툭 올려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로 날실 잡고 날실 밑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줄도 이 사이를 벌리고 그 다음 날실 잡고 이 밑으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대신에 너무 이렇게 꽉 매듭을 짓지는 마세요. 보면 이렇게 서로 붙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자연스럽게 벌어진 날실의 간격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꽉 이렇게 조여도 안 된다는 거. 한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매듭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지어줄게요. 이제 마지막 줄까지 매듭을 지어줄게요. 마지막 끝까지 매듭을 지었고 이제 이 남은 2가닥 중에 1가닥을 밑으로 빼줄 건데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제 위에 있는 이 실을 마지막 날실 안쪽으로 해서 밑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2개를 이제 서로 묶어줄 거예요. 뭐 한 번만 묶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풀릴 수도 있으니까 2번 묶고 실꼬리를 정리해 줄게요. 왔다 갔다 한 2줄 정도만, 2-3줄 정도만 정리하고 뒤로 쏙 빼주세요. 뒤로 쏙 뺀 다음에 날실을 실꼬리 정리한 애가 너무 기니까 잘라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양이 손을 닮은 콤브를 이용해서 빗어주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줄게요. 한 여기 간격이 한 이 정도 되게 아래로 내려줄게요. 또 너무 내려서도 안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줄 때 이 날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cm 정도만, 여기 틀에서 한 1cm 정도만 떨어진다 생각하셔서 수막 매듭을 여기까지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막 매듭까지 됐고 이제 위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빙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빨간색 울실을 이용해서 한 5줄 정도만 짜줄 거예요. 5줄 짜려면은 여기 걸린 면적에 대보시면은 1줄, 2줄, 3줄, 4줄, 한 5줄에서 조금 여유 있게 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핸디룸 키트에 같이 들어있는 이 돗바늘에 끼우시고 돗바늘에 2번 정도 묶어주세요. 하다가 풀리지 않도록 2번 정도 묶으시고 이제 위빙을 해볼 건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여기 실꼬리 정리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돌려주세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통과시키고 돗바늘을 빼기 전에 틀을 돌려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실꼬리 정리할 거 남기고 콤브로 빗어줄게요. 핸디룸은 한 손에 들고 하는 위빙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위빙을 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제가 핸디룸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돗바늘을 끼우고 돌린 다음에 돗바늘을 빼주는 거죠. 그 왼손잡이이신 분들한테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오른손잡이를 위한 용이고, 이렇게 또 엮고 5줄 이제 엮어 볼게요. 끼우고 돗바늘 빼기 전에 틀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잡아당겨주고 빗어줄게요. 옆에도 너무 많이 남으면 이렇게 살짝 당겨서 옆면 줄어들거나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고요. 네 줄 짜고 다섯 줄 짰어요. 자, 핸디룸 사용법 동영상 좀 참고를 해주세요. 처음 핸디룸을 쓰시는 분들. 네, 됐어요. 자, 이제 잘라서 실꼬리를 정리해 줄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검은색 실을 끼워볼 건데, 여기 남아있는 이 실을, 여기 돗바늘에 남아있는 이 실을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검은색 실은 3줄 정도만 짜줄 거니까 보시면은 걸린 면적에 하나, 둘, 3줄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돗바늘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끼우고 또 2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또 짜줄 건데, 아까 실꼬리 정리한 거 오른쪽으로 정리됐으면 왼쪽에서 들어가야겠죠. 돌려서 하고 실꼬리 정리. 이렇게 돌려서, 핸디룸 돌려서 쓰는 거 불편하시면 그냥 테이블에 내려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돌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돌려서 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2줄 더 짜볼게요. 이 콤브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고양이 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 대신 빗어주는 느낌으로 만약에 강아지를 좋아하거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3줄 다 짰어요. 4줄까지 더 안 짜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실꼬리를 정리해주고 잘라줄게요. 오이시를 자른 다음에 콤브로 빗어주고요. 네. 이제 3줄을 짰어요. 이제 다시 산타 보시면은 수염을 살짝 들쳐볼게요. 빨간색 오이실로 여기까지 짰죠. 거의 이제 산타 몸통이 되는 건데, 한 이 정도까지 빨간 오이실로 쭉 짜볼게요. 마찬가지로 검은색 오이실을 끄는 다음에
이 실은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고 하지 않을게요. 너무 길면 이제 빼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이 부족하면은 실꼬리 정리하고 연결해서 쓰더라도 너무 길지 않게 적당히 잘라주시고 돗바늘에 끼운 다음에 실꼬리 오른쪽으로 정리됐으니까 여기서 들어가 줄게요. 이런 식으로 빼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실이 너무 길면. 그래서 적당히 잘라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꼬리 정리해주고 이렇게 핸디름을 돌려가면서 주세요. 이제 산타 몸통이 되는 이 부분을 한 이 정도 높이까지 이 빨간색 우실로 쭉 짜볼게요. 계속 쭉 짜주세요. 여기 산타 몸통 되는 부분은 몇 줄 짜라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제 자신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짜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꼭 몇 줄 짜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없거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 틀이 짤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산타 크기가 이제 있죠. 너무 산타 몸통을 이렇게 크게 하면 얼굴과 모자까지 하는데 이제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틀 자체에 짤 수 있는 공간도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그 비율만 잘 생각하셔서 쌓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정사각형보다 좀 더 못 짜게 짜주면 될 것 같아요. 한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얼굴 짜고 모자. 우리가 마지막에 마감할 때 여기 위아래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끝까지 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모자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몸통, 얼굴, 모자 이렇게 비율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짜볼게요. 좀 더 짜고 싶은데 이렇게 실이 끊어졌어요. 실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잘라버리고 실꼬리 정리해서 다시 연결해서 짜주면 돼요. 풀고 실 다시 적당히 풀어서 자, 세 줄을 짰고 이제 실꼬리를 정리해서 빨간색은 잘라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산타클로스 완성된 거를 보면은 수염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빨간색을 다 짰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색으로 조금 짜줄 거예요. 얼굴색을 조금 짠 다음에 이 수염을 달아줄 거예요. 얼굴색을 처음에 6줄 짜고 이제 수염을 달아줄 건데 얼굴색은 그대로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애초에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보리 컬러로 아까 처음에 6줄 짜면 된다고 했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6줄인데 한 10줄 정도까지 쭉 이어서 계속 짤 거니까 한 10배 정도의 길이로 날실 걸린 면적이 10배 되는 정도의 길이로 먼저 6줄 짜줄게요.
이렇게 얼굴 색으로 6줄을 짰어요. 얘는 끊지 말고 그대로 놔둘게요. 계속 이어서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산타클로스의 수염을 달아줄 건데, 자, 프린지를 이용해서 달아줄 거예요. 프린지를 하나, 둘, 셋, 4개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하얀색 수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하얀색 울실 두께를 한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얇게 맞춰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굵은 게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굵기의 실이 있으시면 이거를 한 3, 4번 정도 이렇게 뭉치셔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실의 굵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마디 2배로 해서 잘라주시고, 이제 이거를 프린지를 달 건데 프린지는 날실 2개당 하나가 달려요. 그래서 4개를 우리가 프린지를 총 달아줄 거라서 보시면 가장자리 왼쪽 가장자리 3개 날실 3줄과 오른쪽 날실 3줄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 2, 4, 6, 8줄이죠. 4개 달 거니까 하나당 2개가 필요하니까 8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프린지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날실 왼쪽에서 4번째, 5번째 프린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달릴 수 있겠죠? 가장자리 3개를 비우고 4번째, 5번째 날실에다가 프린지를 위로 툭 올려놓을게요. 툭 올려놓고 4번째 날실 잡고 이 울실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5번째 날실 잡고 또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맞춰주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번째 날실, 4번째, 5번째를 잡고 프린지를 달 거예요. 위로 올려두신 다음에 4번째 날실 들어주고 안으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5번째 날실 들어주고 그 밑으로 넣어줄게요. 가장자리 끝에 맞춰주고 길이를 이렇게. 이거 조금 긴 거 같죠? 조금 더 짧게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번 4번째, 5번째에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6번째, 7번째 날실에 걸면 되겠죠? 위로 툭 올려놓고 6번째 날실 잡고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7번째 날실 잡고 밑으로 넣고. 프린지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길이를. 이거랑 확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걸기 조금 힘들거든요.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긴 걸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길이도 내가 수염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날실에다가 프린지 달고 끝에 맞춰주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럼 가장자리 3개, 오른쪽 가장자리 3개, 날실 3줄을 제외하고 프린지가 달렸죠. 여기는 안 달리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달렸어요. 프린지를 달고서 그대로 아까 얼굴 색깔 안 잘랐죠. 그대로 이어줄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만 이제 어디에 걸리는지만 조심해 주시고 가운데는 프린지가 달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프린지가 안 달린 가장자리 날실 3줄 부분이 꾹꾹 눌리면서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럼 통으로 이렇게 위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윗부분을 얼굴 색깔로 또 짜줄 건데 그 다음 콧수염이 있죠. 콧수염 전까지 짜줄 거예요. 이 정도 길이가 되게 높이가 되게끔 짜줄 건데 한 8에서 10줄 정도? 지금 2줄 짰으니까 한 6줄 혹은 8줄 더 짜줄게요. 자,
저는 한 10줄을 더 짜줬어요. 그래서 여기 턱수염과 콧수염의 간격을 조금 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8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10줄까지 더 짜줬어요. 자, 이제 귀여운 콧수염을 달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흰색 울실이 또 필요합니다. 아까 거랑 조금 종류가 다른 거긴 한데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콧수염 정도 이렇게 달아줄 길이로 잘라준 다음에 아주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이실 보면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찢어지는 울실을 사용할 거예요. 얘로 이제 콧수염을 달아줄 건데 어디에 다느냐? 이제 중앙 부분에다가 달아주면 돼요. 중앙 부분이 둘, 넷, 5줄 띄고 6, 7, 8, 9번 날실 여기 4줄 정도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 7, 8, 9번 날실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콧수염 나중에 얘는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콧수염을 단 다음에 다시 위빙을 해줄게요. 이제 콧수염까지 달았고 보시면은 이제 눈 부분이 되겠죠? 얼굴에서 눈 부분. 눈은 제일 마지막에 해줄 거거든요. 위빙을 다 한 다음에 틀에서 빼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따로. 그래서 얼굴 부분, 눈 부분이 되는 얼굴 면적을 조금 더 짜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줄? 이 콧수염에서 한 10줄 더 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줄을 쌓아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산타 모자가 나오기 전까지 얼굴을 조금 더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5줄 정도 더 짜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콧수염에서 이제 얼굴색 실로 15줄 정도가 더 짜여지게 되는 거겠죠. 10줄까지 다 쌓았으면 여기가 이제 눈이 만들어지고 5줄 정도 더 쌓은 다음에 모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15줄을 쌓아줬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콧수염이 여기 있고 눈이 이렇게 들어가고 모자 시작되기 전에 얼굴 면적이 조금 이 정도 여유가 있게 오케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콧수염에서 15줄 정도 짜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실꼬리 정리. 얼굴은 이제 끝났어요. 얼굴은 이제 끝났고 눈은 맨 마지막에 따로 자수 넣듯이 이렇게 새겨줄 거예요. 자, 얼굴 색깔을 이제 빼고 이제 산타 모자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산타 모자 빨간색 울실을 조금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잘라서 또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 울실로 4줄을 짜줄게요. 끝까지 4줄을 짜줄게요. 자, 4번째 줄까지 짜고 콤보로 빗어줄게요. 자, 통으로 4줄을 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산타 완성된 거를 보게 되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양옆이.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자리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게 위빙을 해주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2줄만, 가운데 2줄만 이렇게 걸릴 때까지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쌓아주는 거죠. 4줄씩. 지금 통으로 먼저 처음에 4줄을 짰어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양옆에 하나씩 걸지 않고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 끝에도 네, 맨 끝에 여기 가장자리 걸지 않고 바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런 다음에 콤브로 빗고, 자, 보시면은 원래는 통으로 짜면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건데 맨 왼쪽 나일실은 걸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두 번째 나일실에서 이렇게 또 4줄을 짜주는 거예요. 지금 2줄 짜는 중이고요. 그리고 3줄. 편의상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틀을 돌리지 않고 짜고 있어요. 4줄. 자, 또 4줄을 짜줬죠. 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오른쪽 왼쪽 가장자리의 나일실에 걸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또 줄어드는 거예요. 2개씩,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에 2줄만 이렇게 걸리고 끝나게 되겠죠. 이제 나일실 2줄을 비우고 3번째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몇 줄 짠다? 4줄 짠다. 네. 4줄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나일실 양옆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왼쪽도 2줄 걸지 않고 3번째 나일실부터 걸어서 2줄 짰고요. 3줄, 그렇죠? 여기 2줄 걸지 않았죠? 4줄. 자, 4줄 짰어요. 자, 4줄 또 짰죠? 지금 점점 이제 삼각형 모양이 생기고 있죠? 그럼 이제 또 하나씩 또 줄어들어야겠죠? 양 가장자리가 3줄, 3줄 띄고 여기만 이제 짜주는 거예요. 또 4줄씩. 자, 4줄씩 또 쌓아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모자.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지금 4줄, 나일실 4줄을 C실 4번 짰어요. 이제 마지막 2줄, 이 나일실 2줄을 짜는 건데 얘는 한 번 짜고 2번만 짜줄게요. 4줄 짤 필요 없어요, 얘는. 2번만 짜서 잘라줄게요. 자, 그다음에 뒤로 그냥 쑥 빼주세요. 그럼 이제 다 짰어요. 다 짰고 얘를 틀에서 빼내줄 건데, 빼내기 전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오너먼트를 만드는 거죠. 오너먼트를 이렇게 달아줄 수 있도록 고리를 먼저 만들어줄 건데, 고리가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고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놓고 보면은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해줄 거예요. 보면은 2, 4, 6, 7번 혹은 7, 8번 나일실을 빼서 이렇게 빼주면 그대로 얘가 고리가 되죠. 얘를 그대로 매듭을 지어서 먼저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고리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실을 위아래 모두 잘라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나일실 걸었었죠. 얘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처음 나일실 잘라주시고, 자, 그대로 일단은 틀에서 나일실을 전부 빼줄게요. 다음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날씨를 빼줄게요. 그냥 잘라버려도 되긴 하는데, 앞에서 잘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할 때 최대한 길게 날씨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빼냈습니다. 이제 이 날실들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먼저 이게 너무 긴 부분 길이 맞춰서 잘라주시고, 아까 고리 생겼던 부분들 있죠? 그거 다 잘라주세요. 가운데 고리만 빼고요. 얘만 빼고. 아래 모두 이렇게 고리를 없애줄게요. 수염 너무 길죠, 지금? 조금 다듬어 줄까요? 수염을 일단 이 정도 조금 잘라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실꼬리 정리된 것도 바짝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날실들을 숨겨줄 거예요, 뒤로. 어떻게 숨겨주냐면, 아까 이거 은색 얇은 돗바늘 필요하다고 했죠. 얘를 이용해서 숨겨줄 건데, 직물을 이제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준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실꼬리도 먼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남아있는 실꼬리 뭐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실 같은 경우는 울실이라서 서로 잡아줘가지고 풀리지 않지만, 다른 실을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짝 자르면 실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날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이 직물 뒤로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어떻게 숨기는지 보세요. 자, 먼저 돗바늘을 이 직물 뒷면, 너무 여기 맨 왼쪽 말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넣어주세요. 앞으로 돗바늘이 나오지 않게, 보이지 않게 뒷면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날실 돗바늘에 끼우시고 그대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숨겼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날실이 이렇게 뒤로 숨겨졌죠. 나머지 날실들도 다 뒤로 숨겨줄 거예요. 뒷면 돗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실을 돗바늘에 건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빼줄게요. 자, 얘도 앞에 보시고 그래서 또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남아있는 날실 전부 다 직물 뒷면으로,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숨겨줄게요. 자, 여기 이제 아래를 숨겨줄 건데, 아랫부분은 지금 보면 하나하나 숨기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먼저 돗바늘을 끼워주고 여기 두 개를 같이 잡고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빼줄게요. 네. 두 줄씩 이렇게 숨겨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숨겨줄게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산타 오너먼트 같은 경우는 뭐 프린지, 얘를 프린지로 두고 사실 그냥 걸어놔도 되긴 하지만, 프린지가 없는 게 더 깔끔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도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두 개씩 잡고, 아래는 두 개씩 잡고 숨겨줄게요. 위에는 대신 하나씩 다 숨겨주셔야 돼요. 네. 마지막 날실까지 다 숨겼어요. 이제 짧게 잘라줄게요. 짧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잘라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염은 눈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다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생기면 또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한번 자수 놓듯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타클로스 눈을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보시면은 아마 이 램술이라고 불리는 이 실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려요. 저는 이거 쓸 때 다른 실로 약간 멜란지 느낌, 멜란지 톤에 여러 가지가 섞인 느낌의 자연스러운 색깔을 써줬는데 만약에 그런 종류의 실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닥가닥 뭉쳐있는 실 있죠? 이 실 가장 많이 쓰시죠? 네. 이 실을 검은색 혹은 약간 회색 혹은 갈색, 근데 완전 검은색보다는 이런 어두운 갈색이나 회색을 써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너무 또렷하지 않은 색 있죠? 그래서 약간 갈색으로 한번 새겨볼까요, 이번에? 이런 어두운 갈색깔의 이 가닥가닥 이렇게 분리되는 실 있죠? 이 실로 써줄 건데 먼저 뭐 한 요 정도? 이 정도 잘라줄게요. 이 정도 잘라주고 이게 굵기를 보셔야 돼요. 너무 두꺼워요. 눈을 새기기엔 너무 두꺼워서 이게 가닥가닥 풀어지죠? 그래서 일단 2줄 정도 떼내 볼게요. 두 줄 정도 떼주고 이게 여기 4줄이 뭉쳐 있네요. 4줄 혹은 3줄? 3줄이 적당할 것 같아요. 3줄로 만들어 주시고 가닥, 3가닥을 뭉쳤어요. 이거를 돗바늘에 끼워 줄게요. 이번에는 이게 묶지 마시고 그대로 조금 길게 빼주시고 이제 얘를 눈 위치를 잡아 볼게요. 눈이 이렇게 아래로 처질 것인지 일자로 만들어줄 것인지도 봐주셔야 돼요. 저는 살짝 이렇게 눈이 처진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지게끔 해볼게요. 자, 뒤에서 돗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고 한 이쯤에서 나와볼까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이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그려줄게요. 네,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눈을 새겨줄 거예요. 이제 콧수염을 기준으로 주면 되겠죠? 여기 이쯤에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나오고 이제 눈이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빼줄게요. 자, 눈이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그냥 잘라주셔도 돼요. 굳이 이건 뭐 묶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너무 짧게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놔주세요. 그냥 뭐 이거 이렇게 비비거나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매듭은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눈까지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수염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염을 정리를 해볼 건데 살짝 수염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빗어줄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잘라줄까?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대각선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살살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도록 이렇게 둥글게 되도록 다듬어 볼게요. 끝에를 이런 식으로 앞에랑 끝에를 각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콧수염도 살짝 잘라줄게요. 조금 잘라준 다음에 끝을 이렇게 뭉쳐주는 거죠. 너무 각이 지지 않도록 살짝 풀어서
끝을 이렇게 뭉쳐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콤브로 이렇게 빗어서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퍼지게끔. 이것도 귀엽네요.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줘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산타 오너먼트가 완성됐네요. 네, 짜잔! 엄청 귀여운 산타클로스 오너먼트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염을 콧수염만 달았어요. 얘는 콧수염이 길게 약간 간달프처럼 이렇게 산타 오너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응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트리 보이시죠? 보여드리면은 짜잔, 이렇게.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든 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핸디룸으로 만들었어요. 핸드룸으로 만든 다음에 틀에서 빼내서 나이실 뒤에 다 숨겨주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따로 걸어준 거예요. 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서 걸어놨습니다. 트리 만드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트리를 만들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트리는 좀 많이 정보들이 나와 있길래 이렇게 좀 색다르게 산타클로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산타클로스를 예쁘게 핸디룸으로 혹은 뭐 핸디룸이 없으시다면 다른 위빙 툴로 만드셔서 집에 산타클로스로 이제 장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핸디룸은 제 블로그에서 지금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